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유진 씨, 그쵸? 그렇죠. 벌써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받은 지도 1년이 되어가는데 이미 1년이 넘었죠. 코로나19 전에 마스크 안 끼고 있는 사진 보면 이제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막 2018년 이런 영상 보는데 왜 안 끼고 있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유진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고 외출했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고 손소독제도 공공장소 곳곳에 배치되고 인식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전엔 몰랐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진 씨는 혹시 미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미생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미생물? 뭔가 작은 생물? 근데 미생물이라고 하면 좀 징그러운 느낌부터 드는 것 같아요. 미생물 하면 일단 엄청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생물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생물은 영어로 마이크로 오거니즘, 작다는 의미의 마이크로, 그리고 생물이라는 의미의 오거니즘의 합성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서로 연관이 매우 적은 다양한 생물 집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처럼 독립적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원생생물, 진균, 세균, 고균, 바이러스 모두를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의 범주가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생리적으로, 생화학적으로 혹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기능을 보이는 생물체의 집합인 건데요. 미생물이 지니는 가장 큰 공통점은 유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매우 작은 여러 종류의 생물체를 다 같이 이르는 말이군요. 그럼 이런 미생물은 우리 주변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미생물이 활용되는 곳은 다양해요. 먼저 인류에게 유익한 미생물로는 식용, 약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에는 미역, 다시마, 톳, 김, 우뭇가사리, 카레 등의 조류와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모기버섯 이런 버섯 균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미역이랑 김도 다 미생물인가요? 네, 미생물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있죠, 미생물이. 네. 그럼 아까 미생물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균들도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은 없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 같은 미생물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생물에 균과 바이러스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미생물과 건강보건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약용 미생물 같은 건가요? 네. 병원성 미생물처럼 해를 끼치는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미생물들도 있어요. 동충하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동충하초가 바로 약용으로 쓰이는 미생물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 미생물 자체가 약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미생물 자체가 약용으로 쓰이는 미생물에는 곤포, 해인초, 영지버섯 등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약재로 쓰이는 미생물들도 있나요? 네, 당연하죠. 페니실린을 포함한 각종 항생물질과 디아스티아제,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제도 있고 콜라제나이스, 스트랩토키네아제 등과 같이 창상과 화상 치유제로 쓰이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인슐린, 성장호르몬, 항바이러스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혹은 이런 것처럼 항암제인 인터페론, 식균 백혈구를 유인하는 림포카인, 신경활성 펩티드 등도 존재해요. 백신이나 질병의 진단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미생물을 활용해서 제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생물과 건강보건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K무 강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K무크 강좌 미생물과 건강보건입니다. 네, 이 수업은 이제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의 건강과 많은 연관이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미생물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의 생존 방식 혹은 술빵처럼 식물이 될 수 있는 미생물, 미생물로 해결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미생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또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미생물이 결정하는 건강보건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미생물이 가져오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서 또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얘기해 볼 주제는 사이보그입니다. 혹시 고은 씨 사이보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싸이보그 하면 싸이도그는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로봇 강아지라고 해서 싸이보그랑 도그의 합성어였는데 그때 싸이보그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보그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사이보그란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이보그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비현실적 존재로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비록 저희가 실제로 사이보그를 본 적은 없지만 사이보그를 주제로 한 영화 혹은 문학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사이보그를 소재로 했던 영화 예고편을 하나 보고서 그리고 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여자가 알리다. 그냥 사람같이 생겼는데. 징그럽지 않을까? 눈도 약간.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알리타라는 사이보그 소녀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서 놀랐어요. 전 처음에 실루엣만 보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팔을 드니까 이게 로봇 팔인 거예요. 몸의 일부가 그렇게 기계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감정 표현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2563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에는 사이보그와 인간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인간은 사이보그와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는 상호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와 공존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요즘에도 충분히 집 안에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서비스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충분히 인간과 사이보그가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사이보그 혹은 지능형 로봇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가 새로운 시대의 과제가 되겠죠. 확실한 건 사이보그 기술이 꼭 배척해야 할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돕는 보조공학기나 외골격 슈트, 아니면 인공장기 같은 것도 결국엔 인간의 신체를 일부 기계화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보그 기술은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단순히 이전의 치료적인 용도를 넘어서 더 강해지고 또 영리해지고 있어요. 사이보그 기술은 단순히 치료적 용도를 벗어나 더 강해지고 더 멋있고 더 영리하고 더 오래 사는 존재를 꿈꾸는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어가고 있듯이 기계도 점차로 인간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는 사이보그의 인간화, 인간의 사이보그화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로봇이 잘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이보그가 정말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점차 비슷해진다면 인간의 기준도 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에 대한 고찰은 단순히 과학 분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두루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사이보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봤던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를 다시 언급해 보려고 해요. 영화 속의 한 인물은 사이보그인 알리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인간적이야 라고요. 사이보그에게 인간적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대사를 듣고 먼 미래에 인간과 사이보그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이보그와 인간은 정반대에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보그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이보그 인문학 K목 강좌가 지난 1월 25일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왜 사이보그를 추구하는지, 그렇다면 기계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봤었던 것처럼요. 영화나 문학,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사이보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가 흥미로우셨다면 K무크 사이보그 인문학 강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2개의 강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두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K무 강좌입니다. 무크란 대규모 온라인 공개 수업,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의 약자인데요. 이는 전통 대학의 강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2015년에 K무크 선도대학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우수 강좌를 개발하고 있고 K무크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강화학습의 수학적 기초와 알고리즘의 이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미생물과 건강보건, 사이보그 인문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